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원한 수급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마감 들어서는 더 힘을 내줬던 오늘 시장입니다. 세제 개편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 상승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오늘도 이경락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시장을 이끌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루 만에 뵙는데 오늘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드는데 우리 정우영 대표님 안경 어디 쓰세요? 따라란. 아유, 우리 예.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 덕분에 요즘에 이제 날씨를 보면은 예. 가을이 왔다라는 게 참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절기상 백로도 지났고 가을이 느껴지는데 두 분은 가을하면 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정우영 대표님 어떤 게 생각나세요? 자, 가을하면 무엇보다도 이제 추석을 앞두고 극한 순환 매장만 생각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 단풍이 피죠. 다시 말해서 단풍 차트가 나오는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선정을 좀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풍 차트 하면 정우영 대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단풍님? 예, 또 하나 별명 생긴 것 같은데요. 단풍 차트. 단풍 단풍 차트 차트. 정우영 예. 대표님. 네, 별명이 네, 네. 너무 많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좀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단풍 차트는 정우영 대표. 대표님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이 항상 시장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은 가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가을하면 추석이 생각나죠. 추석. 예. 그쵸. 그리고 독서도 생각나고요. 독서. 네. 뭐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아무튼 뭐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날씨가 풀렸어요. 뛰어야 돼요. 뛰어야죠. 예, 시원하게 뛸 수 있습니다. 네, 심박수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10km 이상 매일매일 뛸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저는 이걸로 땡이에요. 예. 추석부터 진짜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러닝도 하는, 제가 괜히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 방송이 또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드리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이 트렌드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오늘도 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두 분께서 가득 챙겨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도 이 시간 가져오셨던 종목들,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오늘 리뷰를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 먼저 리뷰 들어보도록 할까요? 보겠습니다. 진짜 여러 번 수급 포착돼서 시청자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원익 홀딩스 96.66% 상승률인데 두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인데 두 달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놀랍고요. 유니드 테스트, 유닛 테스트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70.65% 상승률, 코아시아와 1승은 60% 넘는 이수페타시스는 44%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 26.96%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몇 주 안 된 종목들이 대다수고요. 두 달이 다 안 된 종목들의 상승률이라는 게 높은데요. 저희가 상승률로만 따져서 이 시간에 리뷰를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네. 더 높은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운데 좀 어떤 종목 리뷰를 해주실까요? 일단 유닛 테스트는 왜 올라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네. 사들이는 외국인과 기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영숙이 야, 누가 사면 막 사는 거예요, 서로 지금. 이건 분명히 뉴스가 있을 거예요. 뉴스가 나올 때까지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뉴스는 정말 강력한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감히 예측하는데 SK 하이닉스양 테스트 장비 수주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붙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했거든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다가 지금 이격이 벌어지면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원익홀딩스만큼, 원익홀딩스가 거의 100%좀 올라왔잖아요. 그런 류의 주가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죠.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있는 것들,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오늘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수급은 없다. 뉴스를 품고 있을 가능성, 유닛 테스트와 원익홀딩스를 비롯해서 오늘도 역시나 이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이 뉴스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정말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은 시어스 테크놀로지 70% 넘는 굉장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오리엔탈 전공 65.48%, 이수페타시스는 44%, 코리아 FT와 SJG 세종은 30%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GSPNL 22% 넘는 23% 가까운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상승률 높은 거 위주로 가져온 게 아니라는 점, 오늘장에서 강했던, 오늘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종목들 리뷰해 주실까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조선 쪽이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을 좀 키우는 분위기와 함께 무엇보다도 이제 조선 3사뿐만 아니라 기자재 종목들 한해서 차익 매도가 좀 나온 모습입니다. 자, 일단 먼저 지금은 이제 차익 매도를 통해 가지고 일단 한 차례 챙겨 놓고 다시 한번 눌림 보고 오는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공략해 보는 것이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GSPN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추석 연휴에 이제 중국 관광객 또 무비자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호텔 객단가 수가 지금 객단가가 상당히 좀 올라간다는 소식이 또 많습니다. 그러므로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서부 T&D 또 GSPNL 같은 이 호텔 객수가 많은 종목들 한해서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시간 소개해주시는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와 주시지만 트렌드가 살아있는 이 탄력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와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략을 더 단단하게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전략 언제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지 정우영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자, 오늘 네. 오늘도 참 좋았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시장의 유튜브 한국경제TV 1등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12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시장이 돌아갔는지 오전과 오후에 징검다리 시간이죠. 그 시간대는 사실상 매매보다도 오히려 더 오후장의 매매 플레이를 한 번쯤 정리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중요한데요. 저 주식의 끝판왕이라는 게 뭐죠? 종목 발굴입니다. 종목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 아픈 종목이 있으면 종목 점수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이 뷰를 우리의 이제 이경 대표님과 저와 이경 대표님은 반도체, 저는 바이오뿐만 아니라 시장의 주도 업종의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누구든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그 방송 매일 평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 오시면 두 분의 얼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이경락 대표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기회잖아요. 저희 어제도 그렇고 항상 댓글에 히트맵 어떻게 사용하냐고, 저거 뭐냐고, 저 그림 어떻게 나오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언제 어디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내일이에요. 수요일 아침 8시에 한국경제TV 사이트 와우넷 들어오시면 이경락 대표 사진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무료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무료입니다. 아침 8시부터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히트맵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금요일이었는데 이번 주는 수요일이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내일 오전 8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경락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또한 많은 참여 바라면서 두 분 오늘 텐션이 살짝 떨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텐션 올리고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가스다 한번 간만에 할까? 아니야. 네. 이따 중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쇼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의 댓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세 번째 코너 종목 상담 시간에 두 분께서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증시 하이라이트로 문 열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을 달군 종목들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가져오셨던 종목들 오늘도 좋았죠. 밸류업 섹터들도 힘을 내줬고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종목들 가운데 두 분께서 선택하신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네오팜, 현대백화점, 클로봇, 녹십자웰빙, 바이오노트 선정해 주셨고요. 이경락 대표님은 동진세미캠, 유니퀘스트, TSE, 네페스아크, 원익QNC 가져와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경락 대표님 어떤 이유에서 선정해 주신 걸까요? 반도체 쪽에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눌러가지고 못 갔던 것들. 네. 그런데 오늘부터 외국인들이 아니죠. 외국인 분들께서 사준 거. 예. 오늘부터 사드리기 시작했어요. 네. 공매도 계속 치다가 이제는 좀 사줄게 이런 분위기.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중에서 근데 엄청난 스토리를 가진 것들이 몇 종목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잘 고르면 당신도 제2의 원익홀딩스를 잡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스토리가 받쳐주는 이 눌려 있다가 힘을 비축해 있다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정우영 대표님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해 주신 걸까요? 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저희 둘이 경쟁 구도가 아니라 한 네. 팀입니다. 한 팀이기 때문에 이쪽은 반도체, 저는 바이오 제외한 대한민국의 업종별 주도주 기준과 현재 업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극한 순환 매장이다 보니까 그 업종의 이 주도 패턴이 만들어지는 종목들 한해서 이게 이제 데이 매매냐 스윙이냐 롱 포지션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백화점 같은 종목들을 모두 다 들고 왔습니다. 네, 아까 종목에도 현대백화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오늘도 백화점 1, 2, 3, 4, 5층 가운데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가져와 주신 것 같으니까요. 기대해 보시기 바라면서 한 종목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종목을 들어왔어요. 어떤 종목이죠? 동진 세미캠이요. 동진 세미캠. 이상야릇하게 움직여가지고 도저히 계산하기 어렵다. IR도 잘 안 하는 종목으로도 유명하고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또 안 가는 걸로도 유명하고 동진 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기업이에요. 낸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설계 공정에 들어가는 그 강강에 그게 포토레지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PR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 포토레지스트 낸드 시장 1위입니다. 낸드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겠죠. 디램용 포토레지스트도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EUV용 포토레지스트도 퀄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삼성이 미국에 파운드리 투자할 경우에는 동진세미캠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가가 안 가요. 그 이유는 주식 선물도 연결돼 있고 공매도도 많고 등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주가가 못 가는데 이런 종목이 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터지죠. 항상 실적은 좋습니다. 안정된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성장했던 기업이거든요. 요번 1분기, 2분기 실적 다 좋았고요. 화면 잡아주시면 자, 실적은 계속 좋았던 기업이에요. 자, 화면 좀 잡아주십시오. 실적은 계속 좋았던 기업이고 매년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가대표 소재 기업인데 주가는 잘 못 갔어요. 네. 그 이유는 수급이 잘 안 따라주는 종목이었고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옆으로 계속 쳤습니다, 지금. 근데 최근에 한번 눌러줬다가 지금 치고 나가는 자리를 저는 의미가 있는 양봉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남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한번 꽈서 들어가야지 이 종목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종목이다. 외국인도 오늘 엄청나게 샀죠, 최근에. 그리고 기관 쪽 오늘 매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차트 점수 나쁘지 않습니다. 정배열 초입에 있기 때문에 95점이 나왔고 오늘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양봉이 떴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실적이 받쳐주고 무엇보다도 오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종목 동진세미캠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만나봤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화장품 네오팜을 들고 왔습니다. 오. 자, 전광판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수급 포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정중앙에 네오팜이 뜹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네오팜이 뭐 하는 회사인지 뭘 파는 회사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에 도움이 되는 것만 우리 눈앞에 보이고 현재 기술적이라든지 객관적 지표가 여러분들 매수 기준에 들어가면 당장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그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냐? 네오팜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애를 키우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토피 보습제 전문 회사인데 국내 최초의 피부 관리 보습제
반도체 전문 업체로 최근 수출 비중이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K뷰티 글로벌의 모멘텀 편승하는 모습과 함께 아토팜 비롯해가지고 제로이드 그리고 리얼 베리어를 국내에서 런칭 성공하고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 순환매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도 이제는 이 눌림목에서 한 차례 움직일 그런 분위기와 함께 아토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화장품이 눌림목이 있을 때 깊게 조정을 줄 때 단 하나의 조정도 없이 20일선의 눌림목을 받으면서 매집 패턴과 함께 오늘 전고점을 먹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또는 전고점을 먹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윗꼬리라든지 아니면 장대 양봉을 추가적으로 나오는 오후장, 다시 말해서 이런 차트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차트. 자, 망치 또는 자 갭을 띄어서 도치가 또 하나의 팽이 아닌 도치가 나오게 되면 5장부터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네오팜입니다. 네오팜은 매매 패턴은 스윙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말에 사실 이 종목 가져와 주셨잖아요, 정영 네, 대표님이. 맞습니다. 오늘만 10% 넘게 오르고 아까 자막에 나갔는데 18% 넘는 2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만큼 지금부터 관심 가져볼 때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오팜에 대한 내일장 전략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제2의 유닛 테스트예요. 그래요? 유닛 테스트는 유니즈 테스트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얘는 유니즈 퀘스트, 퀘스트? 유닛 퀘스트예요. 퀘스트. 당신이 필요로 하는 풀어야 할 그 과제를 해결해 준다. 오. 그런 뜻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아유, 또 기억에 쏙 남을 것 예, 같습니다. 기억에 쏙 남을 네. 겁니다. 유닛 테스트에 이은 유닛 퀘스트. 자, 유닛 퀘스트는 국내 최대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영입 기업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비메모리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다가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요건 요렇게 연결해가지고 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뭐 동사는 유니캐스트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나무가도 가지고 있고 드림텍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그 자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이 기술력은 굉장히 비디오 판독 관련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동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소버린 AI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 네. 누구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네. 소버린 AI를 우리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데이터 센터화를 대규모로 해본 경험이 극소수기 때문에 유니캐스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비메모리 기술 영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확대, 소버린 AI 관련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유니캐스트의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영업과 어떤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주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네. 그런 종목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CXL이다,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HBL이다, MV 링크다 등등 다양한 패키징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유니캐스트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공급, 유통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되지 않냐.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오늘 들어왔고요. 저는 기관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좀 의미 있는 양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식은 뜨기 전에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예, 매물을 소화하고 오늘 골든크로스 만들어졌고 차트 점수 95점 나쁘지 않아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아저씨, 반도체 아버지, 반저씨의 인사이트는 새겨 놓으면은 자다가도 항상 떡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의 유닛 테스트, 유닛 퀘스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정용 대표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진아 앵커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요. 네,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네, 남성분들은 참 힘들죠. 백화점에 가자마자 얼굴에 다크서클뿐만 아니라 안구에 습기를 찬 모습과 함께 따라다녀야 되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 종목 쇼
자, 두 번째 종목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지금 현재 과거의 모습하고 전혀 틀립니다.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2년부터 사실상 역성장이 시작되다 보니까 상승률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2023년도 3천억에 작년에 2,800억, 그런데 올해 4천억에서 4,300억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체크를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같은 정부 부양책과 중국인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을 따른 인바운드 확대가 내수 경기 전반으로 활성화되는 분위기와 함께 백화점 업황 회복뿐만 아니라 면세점 또한 시내점 한 개 점포의 폐점에 따른 이익 개선, 다시 말해서 흑자가 예상되는 쪽만 잘 하겠다. 핵심 계열사인 진수의 역시 이영업이익의 확대가 예견되는 현 가운데 현재 자리를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저점에서 상당하게 추세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저점 대비 좀 저PBR 관련돼 있어가지고 한 차례 조정받았던 지주사 개념에서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지주사뿐만 아니라 이 지금 추석뿐만 아니라 이제 무비자 입국 그리고 관광객 수요, 중국 관광객 수요로 힘입어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양음양 패턴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것처럼 뚫어졌고요. 그리고 양이 나왔는데 오늘 의미 있는 양봉과 함께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77,500원 선을 한번 터치를 했다라고 본다면 전고점에 83,000원까지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오고 양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최소한 내일 개파락의 양봉을 만드는 영망치와 함께 자, 패턴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만 나온다면 사실상 이번에 전고점인 84,000원까지 목표를 두고 보자. 이 종목은 수익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이 또 과일이 맛있기로 소문이 났다라고 하죠. 추석 앞두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매출 확대의 기대감 함께 살아있는 현대백화점. 오늘 수급이 들어왔던 시작이 선택한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아버지의 마음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네, 좀 우리 아들이 네. 뭐 먹다가 떨어뜨리면 제가 그게 주워 먹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종목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회사 타이거 일렉을 너무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 영혼까지 줄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부터 시작일 거예요. 네. TSE라는 기업입니다. TSE는 프로브 카드, 디램용 프로브 카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한 기업이고 테스트예요. 자, 제가 HBM4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테스트 공정이 증가한다. 네. 그 얘기 계속 강조했습니다. 지금 테스트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계속 좋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맞아요. 요 종목도 테스트 관련된 기업이고 프로브 카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테스트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후공정 패키징 쪽도 테스트해줍니다. 지금 반도체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브로드컴이 올라가죠. 브로드컴은 맞춤형 반도체의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 아, 패키징에 맞춤형 패키징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테스트 전문 기업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너무 자식놈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했다가 이제 본업이 서서히 턴 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높은 TSE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최근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저가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타이거 일렉 같은 자식 키우느라고. 그리고 서서히 다시 고개 들면서 모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됐다고 하기는 이르지만 오늘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기를 좀 기다려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런 그림이고요. 차트 점수 나쁘지 않고 수급 점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종합 점수 기어 있는데 81점. 나쁘지 않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죠? 바닥에서 기는 종목 특집입니다. 네, 항상 반도체 테스트 쪽 봐야 한다라고 우리 반도체 아버지 이경래 대표님께서 이 시간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TS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클로봇입니다. 클 회사 클로봇. 클 회사 클로봇입니다. 네. 자, 전광판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 상위에 잡혀가지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클로봇을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됩니다. 클로봇이 어떤 회사인지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봇이 뭐 하는 회사냐?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의 이 회사인데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에 이렇죠.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가지고 노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로봇과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 기업들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여의도에 이 지금 로봇 쪽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일을 하는 여러 증권사의 관계자들, 다시 말해서 운수 장비 기계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로봇 회사들을 주목하고 있는 게 로봇 회사들의 전화가 불통이 나고 있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대부분이 단순 인력을 사용하는 쪽이 대부분이 물류 로봇 쪽으로 지금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클로봇은 국내 최초의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의 상장 기업으로서 실내 자율주행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로는 현대자동차, KT, CJ, 대한통운, 그리고 삼성물산 등 130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노란봉투법에 관한 물류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 쪽으로도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요. 자, 올해 초부터 움직였었던 이 휴머노이드 쪽보다도 지금 현재 분위기는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제조 물류 로봇 쪽으로 현재 아주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눈치를 챈 기관과 외국인이 한 달 가까이 지금 끌어올리면서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현재 오늘 고가 기준에서 장대 양봉으로 마쳤습니다. 자, 그럼 전략입니다. 내일 전략은 얘는 클로봇은 대의 매매, 다시 말해 단타 매매, 대의 매매, 스윙은 아닙니다. 대의 매매입니다. 오늘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갭을 띄우게 되면 던져야 됩니다. 갭 상승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어설픈 2, 3%, 3, 4%짜리는 대의 매매는 던지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갭하락 출발했을 때는 오히려 더 매수에 들어가서 오늘 고가 기준에 종가 기준 25,800원에 매도가 지정을 통해 가지고 던지고 종가 기준 갭하락 양봉이 나오면 종가 배팅 들어가서 아침에 또 던지고 자, 이 패턴이 어느 정도 조용해졌을 때, 좀 잠잠해졌을 때, 단봉의 양음량이 나왔을 때만 매매하자. 다시 말해서 지금은 대의 매매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봇에 대한 내일장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네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내가 패스, 네가 패스, 내 패스. 네페스의 자회사예요. 네페스의 자회사. 네, 네페스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보여줬어요. 네페스 또 가져 나오려고 하다가 네. 오늘은 뭐죠? 바닥에서 튀어 올라오는 종목 특집이라 가지고 네. 네페스 아크를 선택했습니다. 네페스 아크는 네페스가 PMIC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페스 아크는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또 테스트군요. 테스트 관련된 기업들을 제가 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시계를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라 제 시계가 한 번 충전해가지고 15회 가거든요. 진짜요? 스마트워치인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PMIC를 잘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을 때는 얘가 켜지고 제가 안 볼 때는 얘가 꺼져 있거든요. 스마트폰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 켜지고 여러분들이 안 보고 있으면 꺼지잖아요. 신기하죠, 이게. 그게 바로 PMIC예요. 전력의 효율을 최대화시키는 게 바로 PMIC인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테스트해주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기술은 어디로 갈까요? 웨어러블 쪽으로 넘어가겠죠. 전력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SSD나 자동차 전장 뭐 이런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AR 글래스 등등.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확장되게 되면 또 로봇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PMIC 테스트나 또 뭐 동사가 얘기하는 디스플레이 구동칩 테스트 등등 다양한 테스트 공정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주로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차트였습니다. 좀 기능 종목들 위주로 제가 오늘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자, 외국인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들 요거를 주목했고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들이는 모습들. 그리고 옆으로 계속하다가 오늘 양봉 하나 만든 거 그리고 점수 상당히 높아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경락 대표님의 네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네페스 아크였습니다. 바로 정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녹십자 웰빙을 들고 왔습니다. 녹십자 웰빙을 보기 전에 일단 이 회사에 지니고 있는 이 모멘텀이라든지 회사 기업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 계열의 제약업체입니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의 이미지에서 강했었던 녹십자 웰빙이 최근에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약 한 77%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태반주사 라인액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부분에서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통해 가지고 에스테틱 제품의 비중 확대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장이 되는데, 자, 올해 하반기, 다시 말해서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는 자리에서부터 본격적인 리레이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 보고서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느냐? 자, 고속 성장하고 있는 게 맞죠?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 22년도에 80억, 23년도에 100억, 그리고 2024년 작년이었습니다. 129억, 올해는 208억에서 220억까지 내다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60%에서 80%, 우리가 중소형 성장주 기준에서의 고속 성장이라 그러면 30%에서 한 40%, 그리고 20%에서 업종별로 틀리지만 20%에서 3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 60%가 성장하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아주 좋은 매수 급소 자리가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단 이 종목은 음봉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전에 보시는 것처럼 양봉이 나오게 된 대부분이 음봉을 줍니다. 양봉 주고 조정 주고, 양봉 주고 전봉 주고, 양봉 주고 음봉을 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점에서의 V자 급등,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는 자리에서는 단봉이 나오다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통해 가지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바로 끌어올리게 되면 단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따라 붙으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앞전에 양봉 다음에 음봉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음봉에서 분할로 최소 5번 정도 나눠서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과 함께 스윙 관점으로 올해 4분기 실적을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보실 분들은 천천히 관심 갖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길게 보자. 녹십자 웰빙, 오늘 시장에 선택을 받은 종목 녹십자 웰빙에 대한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이경락 대표님은 오늘 바닥에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종목들 특집으로 가져오셨잖아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원익 QNC예요. 원익 QNC.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원익 QNC는 정말 답답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기업은 좋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약간 구체적인 숫자를 원하는데 그 숫자가 잘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은 터질 거라고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동사는 석영과 세라믹 기반의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공정에 있어가지고 원익그룹의 자회사기도 하니까 일단은 앞부분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영업을 대신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글로벌 석영은 반도체 소모성 부품에서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석영 쿼츠 시장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거든요. 근데 세라믹도 석영과 세라믹의 특징은 고열에도 잘 견디거든요. 앞으로 반도체는 점점 고열에 잘 견디는 소모성 부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모멘티브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멘티브가 실적의 턴이 계속 느려요. 근데 지금 TSMC도 동사의 고객사거든요.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다 석영과 세라믹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객사인데, TSMC도 미국에다 공장 짓는다 그러고 삼성, SK하이닉스 짓는다 그럽니다. 인텔도 마찬가지고. 네. 다 동사의 고객사거든요. 당연히 미국 현지 내에서 붐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회사 모멘티브의 실적 우려감으로 주가가 빠진다, 이거는 무조건 매수 기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은 보고 있고요.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은 유튜브 들어오시면 좀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기관 쪽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실적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보자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삽니다. 그리고 주가는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900억, 800억 항상 이상 찍어 1000억 이상 찍어내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4천억이다. 뭐 재지 만드는 기업도 아니고 글로벌 1위의 석영 관련된 기업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주가는 계속 옆으로 기다가 살짝 고개 들었습니다. 조금 더 양봉이 떴으면 선택을 할까 했는데 수급부착이 돼가지고 선택했어요. 제가 선택하는 것보다 얘가 선택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네. 수급부착을 저는 믿는 거예요. 자, 차트 점수 81점. 나쁘지 않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던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원익 QNC였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백화점 5층에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노트를 가져왔어요. 노트, 네, 바이오 노트입니다. 바이오 노트. 자, 한번 써볼까요? 메모 좀 부탁드리면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노트는 뭐 하는 회사냐? 자, 출판 회사는 아니에요. 잘 보시면처럼 동물 진단 검사 제품 이 바이오 콘텐츠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동물은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 시약, 진단 키트가 중요한 그런 시점에 이 종목이 지금 부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19 때 진단 시약의 팬데믹 수혜로 누렸지만 엔데믹 여파로 실적 급감한 바 있고요. 지난해부터 동물 진단과 바이오 컨텐츠 사업의 확대로 인해가 실적 회복세가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체외 진단 전문 기업인 SD 바이오센스의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자, 올 상반기에 S 바이오센스의 법인세 환급 영향으로 2천억대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의 분위기와 함께 글로벌 주력 제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면서 동물용 면역 진단 시장 브레이크 F에 주력하다 보니까 소규모의 병원에선 사용되고 미국 진출을 통해 가지고 안정된 실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적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아주 좋습니다. 작년에 적자, 올해 100억 이상의 지금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1분기, 2분기 합쳐 가지고 모두 다 110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3분기만 하시면 내년 거, 작년 거를 모두 다 뛰어넘는 현재 자리에서 현재 추세가 완만하게 붙들어져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2개월 가까이 매집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걸 본다면 추세가 아주 가파르게 한 번쯤 나올 수 있겠죠. 단 바이오 종목이고 특히 거래량이 많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단 트레이딩이 가능하시고 장중에 매매 가능하신 분들만 부탁드리면서 장중에서는 데이 그리고 종가에서 망치 형태가 나오면 1일에서 한 2일 정도만까지만 수익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바이오 노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까지 두 분과 함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 보시죠. 먼저 정규장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JYP엔터가 4%대 강한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셀비온, 나이스 평가정보, 오리엔탈 전공,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수급포착 종목이기도 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정규장에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우 로보틱스와 S&D, 제닉스 로보틱스, LK캠이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그리고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두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애프터마켓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정우영 대표님 먼저 할까? 이경희 대표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JYP가 왜 갑자기 뜨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스트레이트 키즈가 분위기가 제가 이상하다라고 계속 하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얘기해 주셨어요. 네.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일본 그 콘서트 기획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뭐 BTS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던데 그게 한 1년, 2년 지난 얘기인데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스트레이트 키즈 관련해가지고 뭐 내용이 나온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일단은 뭐 계속 가져가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보유자들은. 아니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문체부 장관으로 가수 박진영을 내정한다는 소식과 함께 네.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래요. 감사해요. 네.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뜨는 거라고 하면 그냥 정규장에서. 예, 정규장에서. 그래도 이거 정규장에서만. 굳이 네. 뱀비면 안 돼요, 이거.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따라 붙지 말고 내일 정규장 흐름 체크하고 접근하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우리 정용 대표님 속보를 이렇게 빠르게. 우리 히트존 이 프로그램에서 메신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갑자기 알았습니다. 역시 발빠른 우리 한국경제TV의 사장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안 하시나 했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은 좀 어떤 종목 특징적이셨는지. 오늘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정규장에서만 잘해도 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는 이 종목쇼와 함께 시장의 분위기와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황 파악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항상 이야기해 주듯이 애프터마켓은 그냥 흐름만 체크하는 용어로 조금 바라만 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규장에서 잘하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 특징적인 종목부터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간단히 안내해드리면요. 저희 한국경제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하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은요. 셀트리온 들어와 있네요. 왜 안 가나요? 크게 가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이경락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에요. 상상. 예. 크게 관련하고 하나 봐요. 이거 상상이에요. 상상이에요. 근데 주식은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재밌는 차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볼게요. 자, 셀트리온 차트입니다. 잘 보자고요. 자, 화면 좀 잡아주시면요. 네. 셀트리온은 이동평균선 아래에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발목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그림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 대형주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평균선 위에 놓여져 있죠? 발목에 사슬을 뚫고서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냐 이거죠? 후자가 맞다는 얘기예요. 자, 셀트리온 절반이라도 줄여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느냐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다른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트렌드가 살아있는 종목들로 교체 매매 전략 비중이 절반 정도라도 교체 매매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상담 만나봤고요.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 전진건설 로봇 들어와 있습니다. 바닥 따지고 반등 나올 때인데 재건주 언제 가려나요? 라고 고민 남겨주셨는데 정구영 대표님 언제 갈까요?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밸류도 괜찮지만은 사실 테마의 관점으로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이 대외적인 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 이 수급 포착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알려드릴 때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키워드를 정해드립니다. 스윙이냐? 데이냐, 롱이냐,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갭상승과 갭하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주식은 고추장 된장처럼 묵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흰 고양이든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주식은 주식답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돌고 있는지, 분위기 어떻게 돌고 있는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골드크로스 또는 추세가 살아있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의 종목들 또는 그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좀 대의 종목으로 비중 관리라든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의입니다. 순수하게 100% 대의 매매. 트레이딩 종목, 단타 매매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들고 가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고 이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다? 휴전뿐만 아니라 재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도 재건 이 휴전 이야기 나옵니까? 오히려 더 지금 사상 최대의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조금은 비중을 낮춰가지고 반도체 또는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에 대한 투자 전략 만나봤고요. 저희 시간이 부족해서 한 종목만 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딥노이드 들어와 있습니다. 30%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비중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후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유증 뉴스 나온 이후 12%대 급락했죠. 이경락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상증자 시즌이야. 뭐야 이거. 예. 일단은 절반은 줄여 놓으세요. 네. 그리고 12월 16일 날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저희도. 정원 대표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도 한번 들어오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절반 줄여놓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유상증자 받을지 여부 네.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서한을 읽다 말았는데 네. 네. 구구절절 얘기는 뭐 써놨는데 유상증자하는 기업에 과연 CEO의 얘기를 믿어야 될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딥노이드 주주분들은 내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내일 유튜브 제가 못하는데.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 대표님께서 자, 설명해 내일 주신답니다. 오늘 가서 딥노이드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네. 공시하고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지금 말하는 그리고 사업 비전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요약해서 내일 시작과 동시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그러면은- 예. 네. 아, 너무 든든합니다. 두 분. 일단 내일 낮 12시 평일 낮 12시 한국경제TV 유튜브 오셔가지고 내일 두 분께서 또 인사이트 잘 준비를 해서 바로 첫 번째로 설명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도 시간이 부족해서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못다한 상담은 내일 낮 12시 30분 유튜브 통해서 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봐야겠죠. 내일장은 어떤 시각과 종목으로 준비할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올라운더 픽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5종목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미래에셋증권, 웅진, 하나마이크론, 보성파워텍인데요. 오늘도 세 박자의 합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점수도 훌륭합니다. 이 중에서 두 분의 선택을 받은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픽은 보성파워텍이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픽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오늘도 한 종목씩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8월 말 가져와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13%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네. 또 올라운더 픽 종목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그렇죠.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맞습니다. 거고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두세 번씩 들고 오는 맞아요. 종목들은 말 그대로 이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밸류 관점에서 모두 다 좋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누누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매매 포인트 중에서 어떻게 종목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매매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 스윙, 롱에서의 자금 관리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종목에 따라 가지고 성향과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진입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미래에셋증권은 스윙입니다. 자, 스윙이라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기업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그룹의 계열의 업종 상위 증권사입니다. 국내 증권사 중 자기 자본 1위의 독보적인 자본 역량을 갖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증권업 실적 개선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주 13,100만 주가 들고 있는 가운데 22%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 가지고 법안 수혜 기대감까지도 있는 가운데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올해 여러분들 주위에 취직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시죠. 그만큼 이 영업이익률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47% 가까이 되죠. 2023년도에 5천억, 작년에 1조 1천억, 그리고 올해 1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 여러 종목들도 있는데 자, 그 종목 중에서 올 상반기에 저 PB와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도 제일 가파르게 올랐고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은 증권업종 중에서 미래에셋증권을 콕 집어가지고 꼭 올리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이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 맞아 들어가는 여러 가지 포텐셜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포인트는 말 그대로 스윙인데 음봉 공략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뛰어넘고 자리에서는 위에 이제 이동평 없기 때문에 열렸기 때문에 따라붙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알고리즘 자체가 오늘 매수로 CD로 다 잡힐 수 있는데 자, 내일부터 만약에 갭 띄어가지고 음봉이 나오거나 단봉이 나오면 괜찮지만 갭 상승해서 음봉이 나오게 되면 따라오는 이동평균선에서 여러분도 보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양봉이 있어요. 자, 있는 자리에서 장대 양봉을 오늘 냈고 내일 갭 상승 음봉에 5일선에서 따라 붙는 자리에서 자, 지지 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또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안에서 대장은 미래에셋증권이다라고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거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수급이 받쳐주는 만큼 주목해봐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 보성파워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이경락이 보성파워텍을 그럴까요? 이런 분이 많이 계시고 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저기 왜 세 박자야? 실적이 저기 왜 좋아? 저거 잡주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환골탈태했어요. 보성파워텍은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철사 가지고 뭐 만드는 기업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철탑 만들고 무슨 개폐기 만들고 전력 기자재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전봇대 옆에 달렸던 무슨 뭐 달팽이 같은 봉이 있거든요. 네. 그거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저거 뭐 저런 기업을 무슨 가지고 나왔냐 실적 호전주로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자,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근데 데이터 센터를 이제 져야 돼요. 소버린 AI 대규모의. 그렇게 되면 처음에 뭘부터 필요할까요? 송전탑부터 시작해서 철탑, 개폐기, 전봇대 깔아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실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겠죠. 제2의 세명전기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세명전기가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보성파워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률이 24%예요.
그리고 요번 2분기가 136억 원.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뭔가 작년 4분기 때부터 그랬어요. 네.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유의미한 성장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차트 흐름도 이상했습니다. 수급도 최근에 이상했어요. 외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사주고 있는 모습. 오늘 대량으로도 들어왔고요. 개인들의 신용 물량도 많은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큰 그림을 볼게요. 주가가 올라온 게 없어요. 세명전기는 시공가 지금 만들고 있다면 세명전기 차트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세명전기는 지금 이런 그림 보여주고 있는데 신고가를 놀고 있는데 보성파워텍은 세명전기만큼 실적에 점프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큰 그림 봤을 때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구간이다. 요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52주 신고가. 자, 전 고점을 돌파하고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차트 점수 95점 나쁘지 않아가지고 요거 끼가 있는 녀석이거든요. 원래 끼가 있으면 누가 알아볼까요? 선수가 알아봅니다. 선수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의미한 실적 성장성과 함께 수급도 받쳐주고 차트까지 예쁜 보성파워텍 이경래 대표님의 올라운더 픽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들 한 종목씩밖에 못 들어봤고 사실 이 종목 다 누가 찾아준 겁니까? 시장이 선택한 종목 히트맵이 찾아준 거 아닙니까? 히트맵에 대한 사용 방법 문의가 엄청나고 장안의 화제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서 만나볼 수 있는지 이경래 대표님이 이어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내일 아침 8시, 수요일 아침 8시 한국경제TV 사이트 와우넷으로 들어오시면 이경락 대표 얼굴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거기서 제가 시황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설명 막 드리면서 히트맵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설명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히트맵 가져가십시오. 요런 게 없어요. 모든 급등주 얘가 다 잡아주거든요. 요런 게 없습니다. 요런 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잡아가십시오. 네, 좋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장안의 화제 히트맵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요. 내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는 못다한 상담과 함께 내 종목에 대한 점수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둘 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